오늘은 주식 투자로 망하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남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에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테슬라를 들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코로나 상승장 때 2600%라는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이때 테슬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게 너도나도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중간에 올라타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빨리 올라탔으면 그나마 수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고점에 올라탔다면 1년 넘게 내리 72%의 하락을 맞게 됩니다. 만약에 매수를 중간에 했다면 평단가가 낮으니까 버틸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낮게 매수해서 위쪽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줬다면 챙겨놓은 수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익금을 통해 가지고 하락할 때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춰갔으면 오히려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먹은 거 하나 없이 너무 뒤늦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하락만 맞으면서 내가 가진 돈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저점에서 손절을 하게 되고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매번 반복되는 경우예요. 한국장에서는 당시에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에 물린 사람들이 많았었죠. 두 번째는 저평가된 종목이라면서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에 장투하는 거예요. 저평가된 종목이 언젠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죠. 실적 대비 너무 싸고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너무 싼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주식이 언제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 향후에 이 업종이나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 전망이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년 동안 신한지주가 2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S&P 500은 400% 넘게 상승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밸류업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하면서 70-80% 정도 상승한 결과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신한지주는 20년 동안 140% 정도밖에 상승을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매수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OCI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OCI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태양광이 급격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가 어마어마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저가형 폴리실리콘을 내놓으면서 단가가 10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OCI 주가 역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6%라는 엄청난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주식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해 줄 거라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경우 회복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회복한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아요. 네 번째는 너무 짧은 수익에 만족한다는 건데요. 엔비디아나 이런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5% 먹고 팔고 10% 먹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손실 회피 경향이 있을 거예요. 지금 5%가 수익이 나는데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거라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피터 린치도 그렇고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냈지만 그 중에서 자산을 크게 불려준 거래는 몇 번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몇 번 찾아오지 않을 텐데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계좌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종목을 분석하고 차트도 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에 희비를 겪으면서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쉽게 매도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다섯 번째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건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짧게 매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상황이 변했는데도 고집 부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유가가 전쟁 우려 때문에 상승을 했어요. 당연히 에너지주도 상승을 하겠죠. 전면전으로 치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휴전 무드가 생겼다면 유가도 하락할 것이고 에너지주도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전면전을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내 뷰가 무조건 맞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결국에는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그냥 사태가 진정돼 버리면은 유가가 원래 자리 이하로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에너지주도 당연히 더 밑으로 추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손절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수익은 작게 손실은 크게 보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할 거니까 평단가를 낮게 유지하면서 쭉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면 펀더멘털에 치명적인 변화가 있어서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은 계획대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락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공포 구간에 들어가면서 폭락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덩달아 같이 던져버리게 되면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당연히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평단가를 낮춘 이후에 올라오게 되면은 평단가 근처에서 플러스 몇 % 먹지도 않고 팔아버리게 되죠. 수익은 작게 보고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손익비가 망가지게 되면서 계좌는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10번 20번 수익을 내면 뭐하나요? 한 번에 그냥 다 털어먹는데
7번째가 남의 말 듣고 투자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만약 내 지인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추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엔비디아 너무 좋다. 앞으로 혁신을 이끌어갈 기업이다. 그 말을 듣고 매수를 했다면 과연 수익이 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으니까 수익이 났을 것 같지만 차트를 좀 앞으로 돌려보자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하락 구간을 과연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작아 보이지만 60%가 넘거든요.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은 더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싸게 살 기회네 하면서 수량을 늘려갈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매수를 했다면은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았겠지만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점점 불안해지겠죠. 매수가를 이탈해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느껴질 겁니다. 20달러가 평단가였는데 12.5달러까지 떨어졌다면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12.5달러에서 끝날지 10달러로 갈지 5달러로 갈지 2달러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얘가 5달러 선에서 머물던 종목이었으니까요. 결국에는 남의 말 듣고는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8번째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투자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 스스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9번째가 점점 낮은 확률에 베팅하는 겁니다. 좋은 데서 돈 벌 기회를 다 놓치고 정작 매도하고 나니까 급등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멘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점점 확률 낮은 게임에 베팅하기 시작합니다. 성공하면 완전 대박인데 확률이 낮은 페니스탁 같은 데다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한번 터지면 100배, 1000배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2배, 3배를 벌어야 원금이 복구되는데 언제 10%, 20% 먹어가지고 복구를 하겠냐 라는 생각으로 성공률이 높은 방식으로 수익을 조금 쌓아가서 만회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한 방 이걸 다 복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복권을 긁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확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더 실패를 많이 하게 되고, 실패를 많이 하게 되니까 돈은 더 줄어들고, 처음에 2배, 3배만 벌면 됐던 것이 이제는 5배, 10배를 벌어야 본전이 되고, 그럼 더 낮은 확률에 베팅하게 되고,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깡통이 찰 때까지 이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10번째는 현금 비중 없이 무조건 매수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로 좋은 주식들이 많으면은 현금 없이 풀 매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뷰에 맞는 종목이 항상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큰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또 좋은 종목이 나올 때까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두면 되는데, 현금이 놀고 있으니까 돈이 썩는 것처럼 느껴져서 A급 종목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B급, C급을 찾아서 내려간다는 거죠. B급, C급인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상승하는 종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상승을 다 먹고 싶은 욕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주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적이에요. 11번째로 양방으로 베팅하는 겁니다. 수익이 좀 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주식에 무슨 신이나 된 마냥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좋은 종목들 모아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데, 하락하는 이 구간까지 수익을 내고 싶은 겁니다. 이것도 욕심이죠. 상승과 하락 양쪽 방향의 수익을 내려면 고점과 저점을 거의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괜히 양쪽으로 먹으려다가 양쪽으로 잃는 꼴이 됩니다. 거기다가 숏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0원까지이기 때문에 수익은 한정적인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한정이거든요, 이론상.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무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마진콜 당하긴 하겠지만요. 워낙 잘하는 어나더 레벨의 고수들이야 그런 얘기가 해당되지 않겠지만, 양방으로 베팅하는 거는 정말 어렵고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11가지의 주식을 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런 방법들만 피한다면 훨씬 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